누구나 자기 브랜드를 가져보고 싶지 않나요? 내 스토리를 통해 팬을 만들고 내 몸값을 올리는 나만의 브랜드.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이것만 알면 누구나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 엘라입니다. 오늘은 내 몸값을 최소 3배 이상 올릴 수 있는 브랜딩 블로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고요. 아마 브랜딩 블로그라고 하면 괜히 거창하게 느껴지면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저도 이건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브랜딩 블로그를 키워보니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잘 키운 브랜드 하나로 내 팬을 만들고 매출까지 올릴 수 있는 저만의 비밀 노하우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딩 블로그는 나만의 확실한 컨셉과 메시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선 브랜딩 블로그란 뭘까요? 한마디로 블로그를 통해 나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내 팬을 만드는 걸 브랜딩 블로그라고 합니다. 그럼 브랜딩 블로그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코로나 이후 모든 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선택의 폭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는 영어를 배워도 온라인 세계에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고 주식을 배우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온라인 세계에서 브랜딩만 잘 되어 있으면 사람들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선택해줄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추후에 내 몸값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새로운 것보다 나에게 더 익숙한 사람이나 브랜드를 더 선호하고 신뢰하거든요. 그럼 아마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남들과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동안 자라온 환경, 경험이 다 다를 겁니다. 그 뜻은 우리 모두 다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걸 여러분의 컨셉에 맞게 하나씩 풀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주식 블로거라고 하면 그냥 주식 정보만 알려주는 흔한 경제 블로거가 아닌 엄마들을 위한 쉬운 주식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또는 과거 주린이였던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나만의 노하우를 블로그 포스팅으로 녹여서 알려주면 좋겠죠? 두 번째, 브랜딩 블로그의 핵심은 가치와 성장이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강점보단 약점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나는 브랜딩 블로거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각자만의 스토리가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약점은 아무리 노력해도 평균이 되는데 강점을 살리면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브랜딩 블로거로 방향성을 정할 때 이왕이면 나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전에 브랜딩 코칭을 도와드렸던 분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분도 처음엔 브랜딩 블로그에만 관심이 있지 도대체 어떤 걸로 어떻게 브랜딩을 시작해야 하는지 잘 모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그동안 살면서 요가 강사부터 유치원 교사, 카페 창업 등 정말 다양하게 해보신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잘하는 게 많은데 왜 그걸 블로그에서 한 번도 어필을 안 하고 계셨냐 물어봤더니 이게 본인의 장점이고 남들과 차별화된 포인트였는지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엔 정말 호기심도 많아 직업도 여러 개 도전해보셨고 특히 자기 개발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그럼 우리가 그걸 살려 마치 자판기처럼 툭 누르면 성장하는 내 모습을 담은 브랜딩 해보는 거 어떠냐 제안을 했고, 그렇게 성장 자판기라는 브랜드가 탄생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강점이 진짜 강점인지 모르고 남의 강점만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또 그렇게 위축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본인이 익숙해서 잠시 내 장점이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 강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브랜드라는 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누구나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브랜딩 블로그는 첫인상이 중요하다. 블로그라는 건 내가 20대라고 같은 동년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내 글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브랜딩 블로그는 특히 첫인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 저만의 브랜딩 블로그 법칙 이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나만의 브랜딩 메시지가 담긴 블로그 이름으로 바꾸자.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아까 제가 예시로 든 성장 자판기를 참고하면 되겠죠. 두 번째, 블로그 대문글로 나라는 사람을 한 줄로 정의하자. 저는 같이 성장하는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도 블로그도 우리끼리 같이 성장한다는 의미가 담긴 제 브랜드 우리끼리를 만들었고, 그렇게 블로그 대문글도 우리끼리 같이 성장하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엔 저도 흔한 인스타 감성 문구, 시스터데이 이런 거였는데 확실히 이렇게 깔끔하게 바꾸니 제 블로그 첫인상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세 번째, 나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내 소개글을 만들어보자. 만약 내가 성장 자판기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고 해도 온라인 세계에서 사람들은 정확한 의미를 모를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브랜딩 블로그로 마음먹었다면 꼭 나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나만의 소개글을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그 글은 블로그 공지로 설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방문했을 때 딱 처음부터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기록이 쌓이면 스토리가 되고 그렇게 브랜드가 된다. 우선 브랜딩 블로그라는 건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글이라는 게 하나씩 쌓이다 보면 기록이 되고 나만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나만의 노하우나 메시지를 최소 2주는 꾸준히 작성해보세요. 물론 브랜딩 글이라는 건 정보성 포스팅처럼 상위 노출이 목표는 아니라 처음에는 유입률이 작고 귀여울 수 있습니다만 이게 쌓이다 보면 정말 나만의 찐 팬과 내 글을 좋아해주는 찐 이웃이 생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십니다. 마치 주전자의 물이 본격적으로 끓기 전에 불을 딱 꺼버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더더욱 처음엔 나만의 확실한 컨셉과 메시지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즐기면서 글을 써야 결국엔 남들도 알아주거든요. 마지막, 브랜딩 블로그는 방문자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브랜딩 블로그에 관심이 있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본인만의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강사라면 브랜딩을 통한 내 강의 홍보, 자영업자라면 내 사업을 홍보하는 거겠죠. 아마 프리랜서 강사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감 가겠지만 온라인 세계에서 마케팅, 광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특히 나만의 SNS 플랫폼이 없다면 정말 업체에서 요구하는 만큼 다 광고비로 지출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브랜딩 블로그가 중요한 겁니다. 나만의 SNS 플랫폼을 통해 브랜딩만 잘 되어 있다면 마케팅 비용 영원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브랜딩 블로그는 방문자 수보단 찐 고객 전환율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 브랜딩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파워 블로거에 비해 방문자 수가 낮은 본인의 블로그를 보며 과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슈성 키워드 유혹에 빠져 가짜 방문자 수에 홀린 뒤 블로그 방향성을 잃을 때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왜 가짜 방문자 수라고 말을 하냐면 브랜딩 블로그의 핵심은 대부분 내 방문자가 내 글을 좋아하는 찐팬이고 추후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잠재 고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방향성과 전혀 관련 없는 이슈성 글을 쓰다 보면 물론 겉으로 봤을 땐 잠깐 뿌듯할 수 있지만 막상 내 고객으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 블로그는 나만의 기준을 잡은 뒤 다른 블로그와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랜딩 블로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저만의 노하우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다들 도움 되셨나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저만의 노하우와 꿀팁을 많이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